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어제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는 가격 같은 거 다 안 알려드리고 좀 어렴풋하게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확실하게 가격표와 그리고 영상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오토. 자, 일단 가격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예상 가격표인데요. 이게 5,200만 원, 5,7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저렴한 5,200만 원짜리고요. 프레스티지 이게 5,700만 원. 이게 완전 확정된 가격표는 아니고요. 약간의 레인지만 이렇게 정해준 가격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이에요. 뒷바퀴만 굴러가는 후륜구동인데 사륜구동, 그러니까 앞바퀴의 사이에다가 전기 모터를 하나를 더 넣은 사륜구동이 옵션입니다. 이게 옵션. 그리고 우선은 58kWh 배터리 들어간 스탠다드 모델은 아예 이제 가격 예상 가격조차 안 나왔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다 72.6kWh 이 대용량 배터리 들어간 롱레인지 모델 가격 레인지만 나왔습니다. 58kWh는 이제 6월 정도에 판매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이게 70kW, 그러니까 96마력짜리 모터가 앞바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사륜구동 모델이 옵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옵션이 또 얼마인지도 이렇게 오늘은 안 써 있고요. 요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원래는 160kW, 그러니까 216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뒷바퀴 사이에 들어간 게 이제 기본 모델이죠. 여튼 후륜구동은 216마력, 그리고 사륜구동 더하면은 앞에 이제 96마력짜리 모터를 더해서 딱 더하면은 312마력인데 이게 두 개의 모터가 막 이렇게 돌다 보면 좀 손실이 있나 봐요. 그래서 302마력이라고 합니다. 토크는 이제 후륜구동 모델 하면 350Nm, 그러니까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하면 35.7 이렇게 나오고요. 사륜구동은 605Nm, 요것도 킬로그램 미터로 하면은 61.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은 216마력의 토크가 35.7, 그러니까 요게 한 2리터에서 2.5리터급 정도의 파워는 냅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은 이제 302마력의 토크가 62.7, 토크가 상당히 좋네요. 요거는 3리터급이나 4리터급, 뭐 V8 엔진급까지도 커버하는 파워인데 요게 제로 100, 시속 100km까지 5.2초 만에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격도 그렇고요. 또 전기 모터가 앞에 들어가는 전륜구동 넣어가지고서는 사륜구동으로 하는 게 이게 옵션이라는 게 조금 이게 의문스러운데 사륜구동 옵션이 좀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아요. 기존의 H트랙 사륜구동은 그냥 뭐 이렇게 몇 가지 드라이브 샤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는 수준이라서 이제 뭐 2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었지만 요거는 전기 모터 자체가 추가가 되고 또 거기에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게 또 추가가 되고 좀 추가되는 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이 보조금이 주든지 또 100%를 주는지 절반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이 환경부 인증은 그 바퀴 사이즈 19인치냐 20인치냐 바퀴 사이즈에 따라서도 인증을 또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륜구동이냐 이륜구동이냐에 따라서도 인증 따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58kWh냐 뭐 72.6kWh냐에 따라서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받으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얼마를 줄지 요게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요 각각의 인증을 받는 기본 모델의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으면은 50%만 주는 거고요, 보조금에. 그리고 6천만 원이 안 되면은 100%를 다 주는 거고요. 요게는 9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아예 없죠. 현대자동차 관계자 얘기로는 아이오닉 5가 전차종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저한테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 오늘 가격표를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비싼 프리스테이지 모델이 5,7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륜구동 모델 안 붙인 게 5,7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사륜구동 더하면은 이게 사륜구동 옵션이 300만 원 정도면은 말이 되긴 하는데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고급 모델에 사륜구동까지 더하면은 보조금을 100%를 못 받고 한 절반 정도만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다시 가격표로 돌아와서 이제 좀 보시면은요, 가장 저렴한 5,200만 원짜리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후륜구동에 19인치가 기본입니다. 전차종 모두 이게 핸들링이 좋은 렉 타입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요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차종이 다 5링크, 후륜 서스펜션이 5링크로 해서 승차감도 꽤 좋다고 하고, 그리고 전차종이 앞에 유리와 양옆 유리 그리고 뒷유리까지도 뒤에 있는 양옆 유리까지도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맨 뒷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그냥 열선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유리죠. 자, 그리고 기본 모델부터 앞좌석에는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고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끄고 딱 집에 도착해서 시동 꺼서도
에어컨이 조금 더 작동을 해서 에어컨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차가 이제 오랫동안 주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에어컨에서 이렇게 좀 쿰쿰한 냄새 나는 거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보스 오디오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그냥 기본 오디오 스피커 6개짜리고요. 그리고 웬만한 반자율 주행 기능은 다 됩니다.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속도 줄였다 하는 거, HDA 기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기능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기본 모델만 사도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사륜구동은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 토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뒷바퀴만으로 그냥 후륜구동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몰아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뭐 좀 빗길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끌미끌한 데라든가 눈길 이런 데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륜구동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사륜구동을 넣어야지 또 힘이 더 좋아지거든요. 96마력이 더해져서 300마력이 넘어가고 그래서 제로백이 5.2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을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00만 원, 500만 원 추가해서 프레스티지 모델로 올라가면은 일단 휠이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가 됩니다. 물론 이 가죽 시트라고 해도 기존의 가죽이랑은 조금 다른 게 친환경적인 처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인조 가죽 시트도요. 뭐 사탕수수 뭐 이런 식물성 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내장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안에 뭐 기름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식물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추출해낸 무슨 오일로 어쩌고 저쩌고로 만들고 뭐 이랬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죽도 친환경 공법으로 뭐 표면 처리를 했다고 해요. 가죽이 이 표면 처리할 때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배출되거든요. 자, 그리고 뭐 몇 가지 LED 방향지 시등 같은 것도 뒤에 그 방향지 시등이 기본적으로는 전구 타입인가 봐요. 방향지 시등은. 뭐 정지등이나 이런 것들은 LED 타입이었는데 방향지 시등은 전구 타입이고 5,700만 원이 돼야지 LED 타입으로 돌아간다고 여기 써 있고 앞에 범퍼처럼 툭 튀어나온 거에 이렇게 줄로 막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보면 펠리세이드 뒤 테일램프 요 앞쪽에 은색으로 되어 있고 거기 막 줄가 있었잖아요. 요거랑 같은 소재거든요. 플라스틱에다가 뒤에다가 은색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레이저 가공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낸 좀 가공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원가가 좀 비싼 요건데 요게 이제 앞 범퍼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프레스티지 모델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앞좌석과 동승석이 릴렉션 시트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쫙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발받침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요거 동승석은 그랬는데 운전석도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들이 계신데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 걸어놓고 이렇게 릴렉션 시트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누운 다음에 스마트폰 딱 꺼내서 이제 미디어 오토를 딱 보고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로 들어가야지 스피커 8개짜리 보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이 보스 오디오 때문이라도 프레스티지 모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보스 오디오는 필요하겠죠? 감독님 또 음질 예민하시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모델로 이륜구동으로 띠리릭 띠리릭. 자, 여기 키를 보면은 소나타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원격 주차 버튼도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차에서 내려서 주차하는 원격 주차까지 됩니다. 이 제네시스나 넥소 요런 데서 있었던 기능인데 원격 주차를 하려면은 좌우가 80cm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여유 있는 주차장이나 이렇게 원격 주차가 되더라고요. 80cm면은 꽤 여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렬 주차로 원격 주차할 때는 앞에는 90cm, 뒤에는 100cm, 그러니까 1m 이 정도가 공간이 남아 있어야 이렇게 원격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원격으로 막 차 불러오는 것도 되고 막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첨단 뭐 주행 장치라든가 뭐 안전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이나 GV80에서 보여줬던 거 딱 그 수준이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좀 더해진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44인치처럼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게 표현되는 거, 요거 정도가 이제 아이오닉 5에서 최초로 구현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제네시스에 있었던 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업그레이드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자동 차선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반자율 주행할 때 이렇게 깜빡이만 키면은 방해지 시등만 키면 차선 변경하는 거. 아이오닉 5에서는 그냥 방해지 시등만 키면은 이렇게 차가 없으면은 차선 변경해 주는 요 정도로 조금 편해진 거 정도가 좀 개선됐다고 합니다. 백밀러, 이 사이드 미러는 거울식으로 된 게 기본이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 처음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완전 그냥 별도 옵션이에요. 어디 패키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완전 별도 옵션이고 요거 가격이 꽤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가격을 듣고서는 야 그게 정말 그렇게 비싸면은 누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나는 진짜 나 최고 기술을 써야 돼 이렇게 고집 피우는 분들만 필요한 옵션인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고 일단 생긴 것도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장치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떨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내구성 이런 것까지 또 파손됐을 때 뭐 좀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다 보니까 좀 투박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안에 이렇게 LCD를 보여주는 것도 이게 진동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베젤도 좀 두꺼워지고 막 옛날 무슨 약간 옴니아 같은 거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아. 하여튼 요거는 진짜 고집스러우신 분들만 선택할 것 같고 그냥 거울식 미러로 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은 철판으로 된 게 기본이고요. 유리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를 솔라루프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유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열리진 않아요. 그냥 유리로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차박할 때 이렇게 오빠 별은 내 별은 오빠 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감독님은 철판으로 그냥 하셔도 되죠. 띠리릭 띠리릭. 아 그리고 옵션 외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 그래서 옵션보다도 더 이제 추가로 나와서 출고장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아니면 나와서 별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도 나오기 전에 막 홍보했었던 뒷좌석 가운데 전기 코드 있는 거. 아 이게 커스터마이징 옵션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멀리 있는 옵션을 막 사전 광고까지 막 하고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사전 광고도 막 하고 그러길래 기본 옵션인 줄 알았더니 이걸 무슨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되는 거를 뭐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징 옵션 중에 미니 냉장고, 그 다음에 컵홀더,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아니 미니 냉장고나 공기청정기 이런 게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실내 전기 콘센트 이거를 막 사전 광고까지 하면서 이거를 응? 화가 나네 이거. 근데 뭐 이거 외에도 이 아이오닉 5의 이 뒤쪽에 전기 충전구가 있잖아요. 이 전기 충전구가 충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충전구로도 전기를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이게 별매품인 것 같은데 별매로 여기다 딱 콘센트에다 막 붙이면은 바로 220V 콘센트가 밑에 달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꽂아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헤어 드라이기도 할 수가 있고 전기 불판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전기장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꽂아서 다른 차에다가 전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난 상황에서는 여기서 전기 꽂아서 집에 전기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가격이 5,2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친환경 차에 각종 세제 혜택 더하면 300만 원이 또 내려가고요. 전기차 보조금 여기 서울시 기준으로는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실구입가는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 선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게 다 후륜구동 가격이고요. 사륜구동 옵션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내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 뭐 다 여러 딜러분들이 다 지금 다 뭐 하시더라고요. 롱레인지는 4월부터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이 사륜구동 모델은 5월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58kWh 저용량 배터리 들어간 스탠다드 모델은 6월부터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또 이 택시도 풀린다고 해요. 이 컬러가 무려 9가지. 9가지나 되는데 빨간색이 하나 없어요. 다 파랑색, 뭐 누리끼리한색, 뭐 그리고 은색이랑 회색 뭐 이런 거는 몇 가지예요. 이거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은 친환경의 깨끗함을 상징하는 아틀라스 화이트. 순수한 빛에서 전달되는 따스함과 가상 공간에서 이것도 다 읽으려면 이게 지금 하여튼 여기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은색 계열이 상당히 많아요. 은색, 회색 계열이 상당히 많고 누런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9가지나 되는데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이 중에 2가지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랑 회색, 짙은 회색 요게 무광 컬러도 2가지가 있습니다. 무광 컬러는 20만 원 추가. 실내 컬러도 뭐 4가지나 있는데 그냥 검은색, 그 다음에 약간 밝은 톤 나는 회색, 그 다음에 무슨 밤색 같은 게 좀 매칭된 컬러가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건 실제로 보질 못해가지고 트렁크가 VDA 방식으로는 531L, 그 다음에 SAE 방식, 미국 방식으로는 770L인데 요거 차이가 뭐냐면 SAE 방식, 미국 방식은 그 유리창, 뒷유리창 있는 데까지 다 재서 770L고요. VDA 방식은 그 밑에 딱 진짜 실질적인 짐칸까지만 되는 게 이제 VDA 방식 531L인데 요게 BMW X3랑 비슷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시트 접었을 때도 밑에 바닥 부분 평평하게 돼서 이렇게 차박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요때 1600L로 이렇게 늘어난다. 요것도 BMW X3랑 면적이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렁크 앞쪽에 있는 트렁크 요거가 이제 조금
좀 이상해요. 이렇게 트렁크 열고 밑에 또 안에 플라스틱 덮개를 또 열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어봤자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24리터면은 그냥 이거 그냥 케이블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후륜구동 모델. 그러니까 앞에 앞바퀴 사이에 전기 모터가 없는 후륜구동 모델은 이게 57리터로 요 프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콘솔 박스, 동반석 앞에 있는 콘솔 박스가 좀 특이하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콘솔,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여기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게 앞뒤로 14cm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동식입니다. 전동식 아니고 수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뒷시트는 13.5cm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전동식으로 되는 모델도 있고요. 이게 뒷좌석까지 전동식이 되고 앞좌석도 다 전동식이 되는 요 모델은 이 시트 전체의 요 조정을 전동식으로 이렇게 기억시켰다가 할 수 있는 거. 메모리 시트 기능. 그러니까 운전석만 따로 메모리하고 뭐 동반석 따로 메모리하고 요 기능도 있지만 이 시트 전체를 메모리를 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깥에서 도어 열 때는 뭐 이렇게 테슬라처럼 이렇게 틱 올라와가지고 잡아당겨서 여는 방식인데 이렇게 손만 대면은 요 손잡이가 앞으로 틱 나오는 거, 요거는 전동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대 뒤에 패들 시프트, 요거는 패들 시프트가 변속을 하는 게 아니고 회생 제동을 어느 정도 세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속은 와이퍼 밑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변속 이렇게 P, N 뭐 이런 거 선택을 하는 거 요거고, 트레일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뒤에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트레일러 모드가 별도로 있어서 메뉴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 어떤 형태의 트레일러를 끌 거냐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트레일러 모드가 또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잘 팔리게 잘 만들었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게, 주행 가는 거리 요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쳐요. 이게 72.6kWh 배터리면은 예전에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64kWh였잖아요. 이거보다 거의 한 8kWh 정도가 더 용량이 큰 배터리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코나 일렉트릭도 64kWh로 406km를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500km까지도 가지 않겠냐. 야, 그래도 450은 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주장하는 주행 가는 거리가 410에서 430 정도라고 합니다. 이 현대자동차 주장이니까 환경부 인증은 요거보다 조금 깎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더 적게 나오는 건 아닐지, 요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코나보다 적게 나오면은 이거 약간 좀 개망신이긴 하거든요. 디리릭 디리릭.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슬라보다 좋게 만든 것 같고, 뭐 디자인도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또 마무리 품질, 피트 앤 피니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더 좋겠죠. 여러 가지로 테슬라 모델 Y랑 저울질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뭐 테슬라보다 좋겠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가격도 좀 더 저렴할 것 같고 뭐 했는데, 이제 테슬라에 죽어도 못 미치는 게 딱 두 가지. 풀 셀프 드라이빙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그냥 제네시스에서 보여줬던 거 정도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렇게 새로울 게 없어요. 자율주행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가 나는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테슬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또 하나, OTA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전선 연결해가지고 막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막 와이파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요게 내비게이션만 된대요. 이거는 뭐 지금 현대기아차도 뭐 다 되는 거 요 수준만 되고, 이게 소프트웨어 통합되고 막 뭐 이래야지 테슬라처럼 엔진 막 뭐 업데이트가 막 선물처럼 딱 되면은 갑자기 뭐 302마력이었는데 오늘부터 330마력짜리 차가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갑자기 무슨 뭐 자율주행 기능이 뭐가 추가가 된다거나 이런 선물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테슬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되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기능이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 만든 이 기술력은 테슬라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자동차는 테슬라보다 오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피트 앤 피니시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몇 가지 또 장점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모델 Y랑 이 아이오닉 5 사이에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감독님께서 아이오닉 5가 더 좋다고 하시니까 아이오닉 5로 사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도 내일 사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 5시부터 거기 가 계실 거예요. 저희는 사륜구동까지는 넣어드리고 지붕은 그냥 철판으로 하시죠.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